이 아이의 그 특정 증상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 거슬려요. 아이에게서 틱 증상을 보게 되면서 충격받는 부모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학기도 벌써 반 이상 지나고 어느새 여름방학을 바라보는 시점이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런저런 일을 겪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요즘 들어 부쩍 아이의 틱 증상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아이의 틱에 관련해서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가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받는 질문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겪은 것들을 쭉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 콘텐츠는 지극히 저희 가족의 경험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의사가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첫 해부터 증상이 시작됐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은 벌써 5년째 이 틱이라는 증상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아이의 첫 증상은 눈 깜빡임이었어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눈 깜빡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헛기침을 수시로 하는 증상도 같이 생겼고 거기다가 이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이렇게 크게 내뱉는 이런 것도 한동안 했었고 이게 뭔지 몰랐는데 틱 증상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났어요. 틱이 눈 깜빡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눈 관련 질환이나 알러지일 수 있으니까 안과에 가보는 거를 일반적으로 권해요. 안과 정도는 가볍게 그냥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이 찌른다든지 뭐 계절성 알러지라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큰 아이의 경우는 시력 검사하는 셈 치고 데려가서 진료받으면 좋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안과 질환은 확실히 아니었고요. 누가 봐도 명백한 틱이었어요. 근데 이제 눈 깜빡임도 있고 음성 틱을 같이 하니까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막 모두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정말 아이랑 같이 있을 때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틱 증상을 발견했을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그 증상을 지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어른들은 그 증상을 보고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자꾸 혼을 내세요. 근데 아이는 혼나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본인이 의식하면서 더 증상이 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증상을 지적하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에 많이 만나는 다른 어른들, 선생님이라든지 조부모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협조해 주실 것을 꼭 부탁해 주시고 다 같이 입국닷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3개월을 견뎠나? 근데 그때부터는 슬슬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틱 증상은 보통 소아정신과에 갑니다. 이왕이면 저는 큰 병원에 가고 싶어서 소아과에 가서 소견서를 받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동네 소아과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다짜고짜 아이를 엄마가 너무 혼내서 그래요. 이렇게 단정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스럽고 상처받았지만 별 말을 못하고 소견서를 받아 들고 나왔어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병원 소아정신과는 대기가 어마어마해요. 뭐 1년은 기본이고 2, 3년도 완전 풀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전화했을 때 정말 운이 좋게 가까운 날짜에 예약 취소가 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를 잡았어요. 저처럼 근데 대학병원은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까운 개인 병원을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틱 증상 정도는 그렇게 막 중한 병이 아니니까. 사실은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빨리 떨칠 수 있도록 빨리 전문가를 만나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때가 만 4세가 되는 생일 무렵이었어요. 틱 증상은 반년 정도 지속된 시점이었고요. 저희 아이가 되게 눈치가 빠르고 세심하고 예민해가지고 어디 데려가려면 매번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대신 설득이 잘 되면 되게 협조적이어가지고 부쩍 수월해져요. 근데 병원에 간다고 하자니 아이가 자기가 또 무슨 병에 걸렸는지 불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는 거긴 한데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잘 크고 있는지 체크하러 가는 거라고, 영유아 검진처럼 네 마음이 잘 크고 있는지 체크하러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한글을 못 읽을 때여서 그게 통했거든요. 근데 병원 간판이나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게 되면 확실히
이게 안 통할 것 같긴 해요. 질문 폭탄을 퍼부을 수도 있으니까 좀 피곤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아이한테 설득력 있는 핑곗거리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 날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 어른들의 대화를 항상 듣고 뒤돌아 있어도 멀리 있어도 다 듣거든요. 다 듣고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아이의 그 증상이나 성격적인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 진료에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종이에 이렇게 다 써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걸 건넸고 그 종이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종이에 적어주시거나 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그 편지에 써놨고요. 사실은 아이를 내보내고 저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했고, 가능하면 어른이 한 분 더 가셔서 선생님이 아이 상태를 보시고 본격적으로 부모랑 대화를 나눌 때는 아이를 다른 공간에서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아이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된다거나 그 막연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되게 필사적으로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써간 거를 읽고 아이를 살펴보시더니 이 정도 나이에는 틱을 병으로 진단 내리지는 않는다. 만약에 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병을 진단하고 나서 하는 거라 당장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하는 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틱 증상을 자각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모른 척 해주고 이 아이의 일상이 최대한 편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그 증상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아이를 만나자마자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뭐였냐면은 학원에 다니냐, 유치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냐,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유치원이 힘드냐, 이런 거를 처음부터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바로 이제 직감을 했죠. 아이한테 무리한 학원이나 뭐 공부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뭐 기관 생활,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틱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해당이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다니는 곳이 유치원밖에 없었고, 유치원 끝나면 그냥 집에서 놀았고, 유치원 자체도 거의 놀이 중심의 그런 곳이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피드백도 아이가 좀 가끔씩 특정 활동에 소극적이라고는 하셨지만 뭐 큰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등원 거부도 입학 초기에 몇 번 빼고는 없었고 잘 다니고 있었어요. 본인도 이렇게 뭔가 유치원에 대한 불만이나 뭐 나쁜 일이 있었던 거나 이런 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아이가 어떤 것이 편치 않아서 이런지는 모르겠으니까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 날짜가 제일 빠른 게 1년 후인 거예요. 대학병원은 보통 이렇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만 5세가 넘어야 그 검사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 예약을 1년 후로 잡아두고 그 기다리는 동안 잠시 병원을 또 잊고 지내게 됐어요. 그 동안에 조금 저의 어떤 패턴을 좀 개선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너무 통제하거나 너무 무섭게 혼내지 말자는 거,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더 많이 허락해주자, 그리고 불안할 수 있는 요소는 가정에서부터 제거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틱 증상 같은 거는 신경계가 아직 미숙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신경계 발달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라는 조언을 선생님이 해주셔서 그때부터 주말마다 무조건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등산도 하고 킥보드, 자전거 이런 거 더 많이 타고 캠핑도 다니고 바닷가도 가고 뭐 그냥 걷기, 뛰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의식해서 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거는 고른 신체 발달에도 좋지만 우리 가족의 기분도 좋아지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은 제가 아이의 틱 증상을 잠시 덜 의식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서는 아이가 틱 증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틱 증상이 있는 아이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미디어 노출이에요. 안 그래도 가끔씩 그 미디어 시청을 할 때 틱 증상이 엄청 심해지는 거를 보고 이거 분명 안 좋은 거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확 줄였고 거의 이제 보지 않도록 했고요. 그 1년 동안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노력한 게 아이한테 화내지 않기였어요.
그동안에는 훈육을 할 줄 몰라서 화냈던 것도 있고, 그냥 아이한테 짜증이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내고, 또 제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서 화내고, 그냥 피곤해서 화내고, 이렇게 아이한테 화내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또 그때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던 시기여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쌓인 스트레스가 저한테 되게 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도 자주 했는데 그것도 아이의 불안을 너무 많이 자극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눈 깜박이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더니 그 1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헛기침하는 증상은 계속됐어요. 그게 심해지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반복했고, 또 몇 가지 강박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만진다든지, 뭐 계속 막 이렇게 주먹을 꾹 쥔다든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여기가 막 다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강박이라고 하더라고요. 틱이라기보다는. 근데 이런 것들도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고,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내고 드디어 검사하는 날이 왔어요. 총 4가지 검사를 했는데 강박검사, 틱검사, 그 다음에 지능검사, 종합심리평가. 이게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검사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특이한 것들은 아니니까 되게 보편적인 검사들이니까는 여기서는 그 전문 용어는 제가 넘어갈게요. 앞에 2개 검사는 부모가 질문지에 답하는 거고, 이제 뒤에 2개는 아이가 그 임상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질문에 답하거나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를 통으로 쓰는 검사였어요.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가기 전에 잘 모르고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중간에 쉬러 나올 때 간식거리 같은 거를 준비해줬다가 줄 걸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그 틱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주진 않아요. 전문가들도 틱에 대해서 여전히 연구할 게 되게 많대요. 원인을 100%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아이가 심리적으로 또는 발달적으로 혹은 지능에 있어서 좀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양육의 방향성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세한 검사 결과는 죄송하게도 여기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장 저와 남편의 양육 태도를 개선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이게 되게 뭐랄까 그 가슴이 쿵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는 만 5세 되던 시기부터 유치원 졸업반을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중반이 된 지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가 육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아이가 예민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섬세하고 막 그런데 이게 저랑은 되게 다른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살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벽은 좀 낮춰준 것 같은데 이제 틱 증상은 여전히 다 사라지지 않고 약간 남아있어요. 근데 처음 발생했을 당시에 거의 대화가 힘들었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은 그 증상이 아무도 모르는 수준으로 일상에 정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본인이 불편하지 않고 또 주변에서 지적하거나 막 이래서 본인이 괴로운 게 아니라면 굳이 약 처방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고학년이 되어도 틱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또 뭐 짓궂은 아이들이 지적하거나 놀리거나 막 그래서 아이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커지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본인의 그 증상을 본인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불치병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한테 한약 복용도 2~3차례 정도 시켜봤는데 그게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이 된 것도 같아요. 그 약은 이제 몸속 장기부터 외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체 기관이 두루두루 잘 순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덕분에 뭐 매년 겨울이나 뭐 환절기마다 그 틱 증상이 되게 심해졌었는데 막 이렇게 심했다면 그 진동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틱 증상은 추운 계절에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신경계가 수축을 해서 더울 때보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지고 그 틱 증상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틱 증상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과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왜냐면 틱 증상을 아는 부모들에게는 다른 아이의 틱도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나눈 선배 부모님은 본인의 자녀분이 그냥 평생 이 증상을 계속 가지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그게 체념적인 태도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특성으로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틱이 있든 없든 어차피 아이가 잘하는 거 잘 키워주고 나이에 맞는 발달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어차피 같은 거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온전한 인간으로 커서 틱 증상 같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큰 안도감을 얻고, 그때부터 이 틱 증상이라는 게 아이의 문제점이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고치면 좋겠지만 못 고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물론 지금도 저한테는 이 아이의 그 특정 증상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 거슬려요. 그 거슬리는 거를 참아내는 저를 보면은 꽤나 그동안 정신력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아이에게서 틱 증상을 보게 되면서 충격받는 부모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증상이 나타난 덕분에 아이 내면에 있는 어떤 불편함을 살펴봐 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른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티를 내줘서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계기가 없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딘가가 아프지 않은지 그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로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그저 이렇게 맡겨버리고 결국 아이가 어떤 문제들을 혼자서 감당하느라고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 보면 본인의 능력을 다 펼칠 가능성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럴 뻔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미 그럴 뻔한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그런 가능성을 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달은 덕분에 더 아이를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저 자신도 훨씬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서 갑자기 틱 증상이 보인다 이럴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이의 주변이나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본인이 감당해내기에 버거울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은지, 또 불필요한 불안 요소나 걱정거리로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또 아이가 일상을 보내는 집단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렇게 아이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 우리 엄마들이 다 아이한테 어떤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자기를 탓하잖아요. 자책하는데 시간 쓰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인 거 알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느라고 너무 시간 낭비하지도 마시고요.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다고 자꾸 스스로 다독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힘냅시다. 안녕.